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 습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집안에서 우쭈쭈 하면서 잘 키워주세요. 네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자존감도 높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우리 학부모님들께 오늘 당장부터 이거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멘탈, 인성, 그리고 공부, 10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초등교사 김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초등교사이자 두 초등남매의 엄마인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육아서를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는 다 쳐내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요. 네. 시험을 치면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만나면 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실수를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이런 경향이 보였거든요. 이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저희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놀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엄마는 제가 집에 가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싶더라고요. 네네네. 아이에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너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는 아니요 저는 정말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를 원망하더라고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돼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업 분위기도 흐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실수에도 간대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졌잖아 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학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런데 어머니는 분명 학교에 가서 자신감 있게 기죽지 말라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 자존감 높게 클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시거든요. 그쵸.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를 문제없이 키웠다. 이런 태도로 나오시다가 네. 제가 아이의 학교 책, 공책 이런 거를 보여드렸어요. 책을 펼쳤더니 아이가 까맣게 황칠을 해놓은 페이지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낙서하고 보기 싫어서 구겨버리고 찢은 페이지도 있었어요. 네네네. 심지어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머님이 사실은 집에서 아이를 냉정하게 가르쳤다. 칭찬도 많이 못해줬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어머님이 칭찬과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셔서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머님이 노력해보겠다라고 하셔서 다행히 그 어머니의 충분한 협조 덕분에 아이가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오, 그래요? 그때부터는 잘하는 걸 인정받고 못해도 비난받지 않으니까 수업 활동 중에도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칭찬을 해줬죠. 친구들에도 인정받고 선생님에게도 인정받는 경험이 쌓이니까 그 아이가 1학년이었거든요. 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정말 급격하게 변해서 2학기에 가서는 모범생으로 변했어요.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이 아이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궁금한 사항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자존감의 정의가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쓰시는 분들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만큼 선생님만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자존감은 두 가지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는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사람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아이가 뭔가를 잘 해나가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잘하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존감이 높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아이 중에서도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 이 아이는 가정에서 사랑받은 아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라고 느껴지는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는 성적과 상관없이 실패를 해도 다시 해보면 돼. 나는 다시 해보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가다 보니까 친구에게 인정도 받고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면서 점점 성취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자존감도 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실수에 관대해요. 그래서 친구가 뭘 못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주거나 응원하는 눈빛으로 기다려주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니까 친구들도 이 친구가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도 성공적으로 맺는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자존감이 결국에 공부 자존감으로까지 확장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뭔가를 많이 성취하다 보니 당연히 나는 공부도 잘 해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해나가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보고 공부 태도가 되게 좋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셨고 결국 네. 성적도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잘 해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아이의 자존감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다. 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힌트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 습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해볼게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우와라는 감탄사 있잖아요. 이 말을 자주 해요. 우와라고 말하면서 네. 다른 친구들을 높여주는 격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요즘에 나 잘났어 라고 뽐내는 아이들은 많지만 친구에게 우와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친구를 높여준다고 자기가 낮아진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의 장점을 찾아내는 눈도 있고 친구를 존중해주는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교육과정 발표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틀수를 하자 어떤 친구가 그거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눈물이 터져서 시범을 못하고 중단이 된 거예요. 네. 다행히 리허설 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 자존감 높은 한 친구가 그 아이를 향해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아이의 그 말을 시작으로 반 아이들이 모두 다 그래 맞아 잘할 수 있어 하고 아이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일단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구야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봐도 돼 이렇게 하고 기다려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도 그 아이한테 가서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응원해 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다행히 다시 시도하고 실제 교육과정 발표회 날 어머님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모든 아이가 그날 그 아이가 우는 걸 봤으니까 네. 응원하는 마음이 네, 있었을 그쵸. 거잖아요. 그 아이의 태권도 시범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같이 정말 크게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그 자존감 높은 아이, 친구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이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참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변에도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전파돼서 저는 이 세상에 자존감 높은 아이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학부모님들 우리 애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기까지 부모님들의 역할도 크셨을 것 같아요.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아이는 집에서 그런 존중의 언어를 배워왔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굉장히 존중감이 묻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칭찬 많이 해주고 네.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집안에서 우쭈쭈 하면서 잘 키워주세요. 네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점이
점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만 받고 인정만 많이 받고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이 선에 대해서 미숙하게 배워온 경우가 많아요. 아이의 자존감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만으로 키울 수 있지만 학교로 나가면서부터 네. 친구들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조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왜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지? 왜 선생님이 나를 혼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잘했어, 사랑해 에 덧붙여서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와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친구에게 배려도 해야 되고 학교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공부 태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 말 잘 듣고 와 라고만 얘기해 주셔도 아이가 자존감 높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인 동시에 학부모이기도 하신데 두 아이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돌로 컸다고 들었어요. 어떤 마법을 부리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빨리 하라고 퇴근하거나 공부를 하라고 닥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학원을 다녀와서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놀다가 밀어놨다가 나중에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집에 오자마자 할 일부터 하고 자유시간을 누리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 네. 만약에 오늘 학원에 갔다 와서 할 일을 해보려고 문제집을 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바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 너 이렇게 할 일을 스스로 잘하는 아이네. 엄마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네. 아이가 그 뿌듯함으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다려도 아이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네. 가족 회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시간에 이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라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아요. 아이의 나이가 어려도 그 과정을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급 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충분히 7살, 8살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판단이 미숙하다면 부모님이 말로 이끌어내셔서 도와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자녀분들의 자존감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도 실수를 해서 자존감을 낮췄던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나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 얘기?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충분히 친절하게 짜증내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어 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가 수학에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네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수학 하기 싫어.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정서를 부정적으로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중단했어요. 사실 이건 더 크면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였어요, 타이밍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아무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다가 공부 이외의 것에서 성취 경험을 계속 쌓아주고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살짝살짝 섞어가면서 너는 하면 아마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조금씩 불어넣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3학년이 되어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한번 다녀보고 싶어. 친구들 다 다니니까. 친구들 다니니까도 있고 사실 생략된 얘기가 있는데 네. 아이가 공부를 놓다 보니까 저학년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려봤자 한 3, 4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학을 30점을 받아온 거예요. 본인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았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몇 점 받았어? 너는 몇 점 받았어? 이렇게 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시험지를 구겨서 책상 서랍 속에 숨겨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죠. 보통은 시험을 몇 개 틀리고 와도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주거든요. 100점 받고 싶어서 열심히 풀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럼 100점인 거야. 잘했어. 그런데 그때는 한마디 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수학이 싫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잖아. 잘하고 싶으면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수학 잘하고 싶어. 점수 잘 받고 싶어. 근데 그러기까지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자존감을 키웠잖아요. 네. 그게 바탕이 됐으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이에게 너가 지금 엄마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자체를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아이의 내면에 있는 보석을 찾는 활동이 있거든요. 장점을 찾아서 아이에게 표현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야,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마음이 키워지게 집에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부 자존감까지 가려고 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시작은 이런 작은 말과 행동들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공부 말고 다른 이외에서 충분히 키워주고 아이가 먼저 그럼 난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자존감을 먼저 충분히 키워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사 역할로 돌아와서 학부모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까 제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킨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사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계세요. 그런데 교사가 100의 힘을 쏟아부어도 부모님이 일만큼 바꿔주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혹시 아이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들려오면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 주셔라. 부모님이 먼저 변화하셔야 아이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이 변화를 위해서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듯이 우리 아이 자존감도 높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우리 학부모님들께 오늘 당장부터 이거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책에 여러 가지 활동을 담았는데 오늘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미래 인터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특히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의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기자의 역할이 돼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2033년입니다. 네. 의학 박사가 된 땡땡땡 씨를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기분 좋겠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이건 아이가 원하는 미래의 네, 모습으로 네. 설정하시면 돼요. 요리사가 꿈인 아이라면 그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시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실에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의 아이들도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영어 단어를 매일 10개씩 외우라고 시켰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미래 인터뷰 미션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미래의 자아와 현재의 내가 친밀감이 높을수록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욕구를 조절하는 자기 조절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래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를 일으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이가 곁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아이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아주기는 잠깐 안았다 떼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초 이상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면 길수록 좋고요. 길게 안고 있으면서 아이와 나눌 사랑의 대화가 많아집니다. 아이를 꼭 안고 오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오늘 당장부터 해보실 수 있는 꿀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내신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오늘도 여지없이 퀴즈를 내주실 겁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떤 퀴즈를 내주실까요? 아이 성장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성도 띄워드리고 시간 힌트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